모델 김주연입니다. 오늘 바디스쿨 오는 길은 참 많이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월요일날 저녁에 팀미팅 때 이거 하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솔직히 처음은 아니고 우리 팀에서 한 번은 시스템처럼 해서 말투를 한번 해봐서 PPT를 짧게나마 해봤기 때문에 완전 되게 심하게 어색하진 않고 그래도 하면 되겠다 시키니까 해야지. 제가 이제 그래서 투잡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처음 하는 거니까 많이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네. 저는 20대 초반부터 친정 엄마의 권유로 그때 엄마의 권유로 미용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거의 10년 가까이 미용실에서 옮겨 다니면서 디자이너까지 되면서 그렇게 한쪽 일만 계속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용하시는 분들이 스타일이 남다르잖아요. 근데 올해 저를 봐왔던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진짜 완전 180도 바뀐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보라색 머리, 회색 머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왔을지 지금은 그렇게 하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근데 노는 물이 다 미용 쪽 일이다 보니까 남편도 이제 미용하는 같은 쪽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꼬셔서 연애를 하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하게 됐는데 그때 미용한 사람들은 거의 그때도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반드시 내가 이제 오픈을 하겠다. 이제 그 꿈을 이루면은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서 오픈을 바로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황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모습은 결혼하고 아기 2명까지 날씬하죠. 놓고 나서 오픈한 모습이에요. 결혼을 한 3년 정도 후에 오픈을 했어요. 했는데 오픈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전에는 조금 솔직히 돈이 없이 살다가 오픈할 때 돈이 좀 이렇게 벌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또 돈을 버니까 또 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평생 이제 저는 피부 고민을 계속 했었거든요. 맨날 여드름 피부에다가 뭐가 자꾸 나고 해가지고 내 친구한테 갈바닉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주위에 뉴스킨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폴드 오고 이런 분이 없어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그때 만나게 된 분이 이제 지금 제 스폰서이신 백지연 사장님이십니다. 만나서 친구랑 같이 미용실에 앉아가지고 남편이 또 같이 데모를 하게 돼요. 데모에서 받아봤는데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좀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이거를 계속 쓰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와중에 이제 가게에서 손님들이 아줌마들 한 3명 정도가 와서 시끄럽게 막 자기들끼리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나 뉴스킨 사업을 하는데 뭐 우리 스폰서가 어떻고 파트너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속으로 얘기 듣다가 나도 뉴스킨 쓰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뉴스킨이 사업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제품 방판처럼 파는 걸로 정말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해서 진짜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스폰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그래서 이제 사업을 나도 정말 호기심에서 처음에 솔직히 호기심에서 왜냐면 맨날 미용 똑같은 일만 계속 하다가 이렇게 좀 돌파구가 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신랑은 붙어있고 하니까 좀 떨어져 있고 싶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 이거 해볼까 하면서 그냥 스폰서한테 물어봤어. 근데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됐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100% 리크루팅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냥 겉모습만 그냥 나 뉴스킨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인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게 진짜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자꾸 헤매고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고 헤매고 하면서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때마다 꾸준하게 진짜 토요일 저녁 8시 우리가 맨날 가는 거기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계속 저를 이끌어주고 이렇게 자꾸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일 변했던 게 백천 사장님이 조금씩 이제 자꾸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거기에 자극 받아서 근데 가게에 있으니까 시스템 참여를 못하니까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자꾸 심한 거야. 그래서 저는 제일 그거 하는 게 제가 혼자 스스로는 책도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듣고 MBM 강의를 계속 찾아서 보고 그거를 그냥 계속 반복하니까 제 마인드가 자꾸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게에서 있는 이런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중간에 그 전에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렇게 이제 마인드를 바뀌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시스템을 시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보자 참여해보자 해가지고 제일 터닝 포인트였던 게 평창에 전에 작년에 한번 그때 큰 행사에 한번 갔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확 이제 열렸죠. 마음이 진짜 이거는 그냥 내가 가게에서 우물안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나도 분명히 변화를 하고 뭐 무슨 변화가 있어야지 이게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 스폰서장님, 선정사장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아침에 10시부터 일을 해서 4시나 5시까지 정도만 이렇게 일을 하고 오후에는 다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도 너무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목요일은 무조건 그냥 루스킨 하는 날 딱 정해가지고 아침 일찍 시스템 참여하고 그 다음에 포항 가서는 또 고객들 만나고 다니고 그러면서 일단은 시킨들 하라는 대로 해서 언니 바인더 써보세요 해서 처음에는 좀 안 됐죠. 근데 이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는다고 해야 되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쓰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 다음날에 뭐 해야 되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에 손님 머리를 하면 이 시간에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인더하고 짜투리 시간에 맨날 손님이 계속 있진 않거든. 미용실에도. 그럼 잠깐 앉아있을 시간도 있고 뭐 잠깐 뭐 쉴 시간도 있고 그때는 무조건 SNS 하고 그리고 가게에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왜냐면 머리를 이렇게 막 하고 돈을 쓰러 오는데 와서 또 화장품이나 뭐 다른 제품 얘기하면 이 손님들이 좀 부담스러울까봐 근데도 그거는 일단 내 생각이었고 근데 자꾸 내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손님들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그래서 저는 꼭 저녁에 나만 늦게 가도 꼭 바인더는 쓰고 그다음에 하루 5분 이상 책을 읽고 MBM 강의를 때 그걸 꾸준하게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에서 이제 낮에도 솔직히 손님들하고도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해가지고 머리 하면서도 팩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혼자서도 언니 해볼게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진짜 제일 많이 했을 때는 9시에 맞춰가지고 관리를 하면 하는데 한 명이 또 데리고 이렇게 하니까 한 4명까지도 그 시간을 해봤거든 하니까 진짜 시간이 1시에도 마치고 뭐 이러는 거야. 근데 좀 재밌었어. 왜냐면 내가 그거를 좀 즐겼다고 해야 되나? 근데 내가 머리를 만약에 1시까지 말고 있었으면 막 진짜 막 미치를 했겠죠. 힘들었으니까. 근데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즐기고 그 다음에 가게에서도 전판도 그냥 그러니까 좀 성의 없이 했다고 치면 조금 더 눈에 띄게 그리고 밖에서도 지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창문이나 문에서 보이게 그리고 낮에도 솔직히 밤에만 관리하니까 낮에 시간이 조금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또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낮에도 이렇게 파티션 쳐놓고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했는데 사장님들도 콜들을 많이 하시고 다니면서 많이 했는데 저는 조금 더 권해주고 싶은 게 우리도 이제 화장품이고 건강식품 미용 쪽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가게 콜들을 해가지고 저처럼 가게 안에 갇혀서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런 문화나 루틴을 전달을 해주면 분명히 돌파구 생기고 분명히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다 적어왔는데도 안 보고도 얘기가 되네요. 하는데 저는 저녁에 집에 가면 진짜 월요일은 무조건 시스템 우리 시스템 참여하고 화수목 조금 다 거의 관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 애들이 다 자고 있거든요. 근데 자고 있는 거 보면 조금 좀 근데 또 이렇게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미안한 건데 근데 미안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딸이 이렇게 하는 거 엄마 나 엄마 스킨 하는 거 싫다고 근데
싫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러는 거야. 아 근데 엄마 좀 좋은 거 있어 이러는 거야. 그게 뭔데 이러니까 엄마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엄마 옛날에는 맨날 짜증내고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투정부리게 짜증내는 그 신경질적인 엄마였는데 엄마 지금은 엄마 자꾸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꿈 얘기를 해주고 내가 이렇게 들었던 걸 애들한테도 막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좀 달라져서 너무 좋다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렇게까지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당장 애들이랑 같이 있진 않더라도 근데 분명히 5년 후 그게 보이거든.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분명히 같이 못 있어준 그런 시간이 보상을 충분히 해주겠다. 너를 반드시 내가 엘리트가 돼서 트립을 데리고 가주겠다. 그리고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 상상을 하죠. 내가 그 드레스를 입고 우리 정말 올라가고 싶은 랠리 그 핀인증에 올라가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생각하고 반복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모든 사장 일하는 이유가 다 이제 가족도 솔직히 나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반대도 많이 했던 우리 신랑. 그리고 내가 조금씩 이렇게 변하니까 또 그래도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요즘에 제일 꽂히는 말이 이제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 분명히 맞거든요. 저는 맨날 반복을 해 이 일이. 근데 물론 지칠 때도 있죠. 근데도 이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분명히 아직은 파트너가 없더라도 내 소중한 파트너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모습보다 5년 후, 10년 후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고 인생이 그러니까 강의를 조금 듣다 보니까 자꾸 좋은 이렇게 그런 말 막 인생이 솔직히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방향은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잡이었지만정 저는 이 길을 원잡으로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열심히 스폰서님 손을 붙잡고 언젠가 생길 제 파트너의 손을 붙잡고 반드시 5년 후, 7년 후 반드시 팀엘리트가 돼서 점점점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계속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